영어 말하기 잘하는 5가지 방법. 영어, 들리는데 말하기는 안 된다면 이대로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킹 글리시입니다. 영어가 들리는데 혹은 눈으로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다 되는데 영어로 말하기만 하려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해결 방법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영어 듣기 시간만큼 영어로 말하기. 두 번째, 새로운 단어 배우고 사용하기. 세 번째, 하루 일과 영어로 말하기. 네 번째, 노트 소리내서 읽기. 다섯 번째, 큰 소리로 쉐도잉하기.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하루에 영어 듣기, 읽기, 그리고 단어 암기 같은 인풋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시나요? 30분? 1시간? 2시간? 그렇다면 실제로 영어를 입 밖으로 말하는 연습은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 3문장? 1분? 5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혹은 공부의 효율성이 좋은지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인풋 시간이 아웃풋 시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시간이 영어를 인풋하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적다면 영어 말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를 귀로 듣고 혹은 영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은 시간 동안 영어로 말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려면 일단 영어 단어나 표현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인풋만 해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나는 헛수고한 거냐?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해서 인풋해왔기 때문에 영어 이해도가 영어 말하기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그 인풋된 영어를 밖으로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함께 영어 말하기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멈추고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영상이나 읽고 싶었던 영어 원서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원이 필요합니다. 음원만 있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영어 영상이나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같은 경우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영어 원서의 경우는 오디오북이 있는 책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일테면 내가 5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겠다면 5분이 되는 거고요. 원서 한 챕터를 읽겠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챕터의 음원 길이가 몇 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하는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보통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아니면 영어 원서를 읽고 나면 아, 내용이 진짜 좋았어.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풋만 하고 끝난 거예요. 영어 말하기를 할 재료는 구하기는 했는데 요리를 안 한 거예요. 요리를 해서 상에 내야지 제대로 요리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음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본 영상이나 책 내용을 영어로 말하기를 할 거예요. 5분짜리 영상을 시청했다면 5분 동안 말을 해야 되고요. 10분짜리 영어 원서 한 챕터를 들었으면 10분 동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줄거리 요약만 하면 사실 인풋한 내용만큼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원래 요약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정리를 하는 거라서 시간이 덜 걸리기도 하지만 영어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 몇 문장 말하고 나면 말하기 끝 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방금 요약한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5분짜리 영상을 보고 2분 30초 동안은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2분 30초 동안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생각 등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즘 꽂힌 스티브 잡스 영상이 있어요. Your time is limited.
Don't waste your life living someone else's 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딱 4분 11초짜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 2분 동안은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Okay, so let me just talk about this video I've just watched. It is one of the famous speeches by Steve Jobs. It is basically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your time in life. In this video, Steve Jobs is talking about how many people are wasting their time and lives living someone els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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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자기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풋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아웃풋은 잘 하지를 않아서 요약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어 영상을 시청하고 영어 원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요. 꼭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어서 단어장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그 영어장 다시 들춰보면 분명 내가 적은 단어들인데 처음 보는 단어 같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쯤 있죠? 심지어 발음 기호를 안 적어놔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였더라? 싶은 단어도 보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단어나 표현, 몰랐던 거 정리해가지고 매일 한 10개씩, 20개씩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잊어버릴까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면서 며칠에 한 번씩 다시 또 들춰봐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 외웠던 사람들한테 지금 그때 외웠던 단어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9은 생각 안 난다고 할 거예요. 혹은 생각이 난다고 해도 막상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아마 대답은 no일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너무 한 번에 힘을 줘서 매일 단어 뭐 10개, 20개 혹은 뭐 100개, 200개씩 외우면 솔직히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 아니고서야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힘은 빼고 대신에 하나를 외워도 제대로 외워야지 그 단어가 진짜 내게 되고요. 영어 말하기도 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매일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하나씩만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영어 영상을 보거나 원서 등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 알게 된 그 단어를 사용해서요. 직접 영어로 영작을 해서 말하기를 해봐야 돼요. 영어를 듣다 보면 몰랐던 단어나 표현들이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사실 의미가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전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고 실제로 활용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확인을 해보고 직접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단어 고작 하나 외워가지고 영어 말하기 어느 세월에 늘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어를 하루 하나에 외워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거를 매일 배우고 사용을 하자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담 없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지 이게 누적이 돼서 스노우볼이 굴러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해도 내가 영어로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로 대화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내 걸로 체득을 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그림책 중에서요. Judy Barrett이 쓴 Animals Should Definitely Not Wear Clothing 이란 책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5살 때 이 책에 꽂혀서 엄청 읽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이 definitely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만 하면 definitely 하면서 막 다녔어요. I should definitely wear my clothes. Dad should definitely go to bed right now. 이렇게요. definitely란 단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 찾으면 분명히, 확실히,
뭐 틀림없이, 절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definitely equals 분명히 이렇게 영어 equal 한국어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그럼 내게 안 돼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단어를 알게 된 날에는요. 일상 속에서 이 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영어로 말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계속 말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I'm definitely going to school tomorrow. 나는 내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갈 거야. 라던가 I definitely can't make it.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어 말하기 실력을 키우려면요.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루 일과 영어로 말하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영어로 말하기. 영어를 내 일상 속에 집어 넣어야 해요. 영어를 한다고 사실 시간을 따로 내는 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어 자체를 내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한 일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영어로 생각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을 해보세요. 이쯤에서 TMI인데요. 혹시 TMI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만 하자면요. Too much information 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영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모든 일상은 한국어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려면요. 한국어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영어로 다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죠. 처음에는요, 당연히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막 입 밖으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표현들을 잘 아는 게 많이 없어서요. 오늘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고, 영화를 보러 갔고, 뭐 이런 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떠올려도 크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나 장 보러 갔어. 혹은 친구 만나서 놀았어. 같은 표현들은요, 막상 한국어랑 영어랑 1대1 매칭이 안 돼요. 영어를 이렇게 딱 그대로 직역해서 쓰지 않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평소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풋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을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어느 순간 영어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어식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매일 그날 일과를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평소에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세팅을 하자. 그리고 직접 영어로 말하면서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노트 크게 소리 내서 읽기. 노트 필기한 거를 소리내서 크게 읽는 건데요. 영어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영어 영상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필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 아니면 수거 같은 것들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나서 필기한 노트를 다시 들춰보는 사람은 거의 열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 영어 말하기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영어 노트 필기를 한 거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복습을 하세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루틴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의 영어 영상을 보면서 노트에 새로 배운 표현이나 문장 같은 거를 적으세요. 그러면 7일 동안 노트에 필기한 내용들이 꽤 많이 쌓였겠죠? 이걸 그냥 덮으면 안 되고 노트를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복습하기 가장 좋은 날을 일단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을 골랐다. 그러면 매주 일요일마다 일주일 동안에 적은 내용을 큰 소리로 3번씩 읽으세요. 여기서 3번씩 읽는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 영어로 읽을 때는요. 입 근육이 말하는데 적응이 아직 되지가 않아서 많이 어색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읽을 때는 한 번 읽어봤다고 조금 익숙해졌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트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영어로 하려는 말이 뭔 말인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을 내가 직접 그냥 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노트에 적는 내용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지루한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쉐도잉하기. 평소에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 음원을 들으면서 집중 듣기를 하거나 영어 영상을 볼 때를 생각해 볼게요. 눈과 귀는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입은 어떤가요? 꾹 닫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알고 있는 표현들을 계속 들으면서 인풋을 쌓는 게 아니라 그 표현들을 직접 사용해서 말하기,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말한 것을 소리 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영어 쉐도잉을 하면요, 영어 발음에도 도움이 되지만 영어 말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쉐도잉이 화자의 발음, 높낮이, 강세 등 모든 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행위예요. 애들이 어른들 말 따라하면서 장난칠 때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입 근육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랑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에 유난히 잘 들리는 단어 몇 개만 겨우 따라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쉐도잉을 계속 하다 보면 영어에서 연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음을 이해하고 발음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의 chunk 단위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어식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어 말하기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이나 음원 파일을 하나 선택해서 바로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많은 영상 제작해볼게요. 힘찬 한 주 보내세요. Let's speak English!